근데 지금 들으실 는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이건 정말 대박 사건이에요. 그러면 저희 빨리 볼까요? 괜찮아? 너무 감격스러워서 저도 모르게 그만. 급성으로 지금 배우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바로 국가기록원입니다. 국가의 중요한 기록물들을 관리, 보존하는 곳이죠. 저희가 여기 왜 왔냐? 바로 이곳에 듣지도 못했던, 보지도 못했던 아리랑이 보관되어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새가 날아든다, 뱀과 잡새가 날아든다, 새가 날아든다. 저희가 누굽니까? 국악을 아주 사랑하는 퓨전 국악 밴드 퀸! 만사 제쳐두고 찾아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함께 보러 가실까요? 아리랑 하면 애국가 못지않게 전 국민의 사랑받는 노래잖아요. 각 지역마다 특색이 있는 아리랑이 있고 지금까지도 널리 불리고 있는 국민송이 바로 아리랑이죠. 일반적으로 알려진 가장 오래된 아리랑은 1926년 춘사 나홍규 선생이 감독 겸 주연으로 제작한 항일 영화 아리랑입니다. 본조 아리랑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영화가 인기를 끌면서 주제곡인 아리랑도 히트를 쳤죠. 미녀였던 아리랑이 민족을 대표하는 노래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됐잖아요.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라는 이 가사는 나홍규님이 창작한 거라고 합니다. 지금 들으실 선봉 아리랑은 구 아리랑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음원과 영상이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아리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이건 정말 대박 사건이에요. 그러면 저희 빨리 볼까요? 잠깐만 심호흡 한 번만 하고. 됐어. 그럼 저희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아? 여러분 죄송합니다. 너무 감격스러워서 저도 모르게 그만. 여러분은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정말 대단한 일이거든요. 이 아리랑이 어떤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혹시 선봉 아리랑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보내주신 자료를 봤는데요. 네. 그리고 음악도 매우 특별한 그런 감을 받았습니다. 아리랑이 가사가 지금 불리고 있는 아리랑이랑 다르던데 혹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상상으로 우리는 이 아리랑을 듣고 고려인들의 애환이 담긴 아리랑 뭐 이런 정도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건 그렇게 표현할 정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37년에 40일 동안 기차로 끌려가면서 25만 중에 3만 명이 기차 안에서 죽었어요. 40일 동안 가면서. 네. 그렇게 지옥에서 풀려나서 살아난 분들이 자기들의 정체성을 표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사도 넘는다. 이걸 그냥 우리는 아리랑 고개를 넘는다라고 부르지만 이분들은 넘고 아리랑 고개 12고개 그리고 얼마나 기다렸으면 정든님 오기만 고대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조국이 빨리 우리들을 구해달라, 우리가 여기 먼 곳에 와 있다라는 호소를 하는 것이거든요. 이 아리랑은 간절하고 애절한 가사라고 봐야 되겠죠. 선봉 아리랑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뭐 두말할 여지 없이 아리랑은 민족의 지문이라고 합니다. 유네스코가 아리랑을 인류문화유산으로 규정을 할 때 두 가지를 강조를 했습니다. 하나는 한국인들의 창조성. 어떻게 하나의 대표적인 노래가 있으면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한국인들은 산 하나 넘고 고개 넘어서도
새로운 아리랑들을 만들어 불렀다. 그런데 그것이 해외 동포들에게도 그런 것이 나타난다. 그런 면에서 한국인들은 대단한 창조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노래를 부르는 공동체의 결속에 기여한다 이겁니다. 아리랑을 부를 때는 내가 조선인이고 한국인이고 고려인이라고 하는 공동체성의 결속력을 갖기 위해서 노래를 부른다 이랬거든요. 이게 정확하게 고려인들이 부르는 아리랑에도 그대로 나타났다고 보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아리랑의 발굴은 고려인들의 역사를 입증하는 지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옛 아리랑이 오랫동안 묻혀 있다가 빛을 발하게 돼서 정말 다행입니다. 뜻깊은 아리랑을 감상하고 분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아주 좋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아리랑이 이렇게 삶의 애환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기도 했지만 광복의 의지를 다지기 위해 불렸다는 사실. 광복군은 1940년 9월에 창설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정규군인데요. 광복군이 당시 밀양아리랑의 곡조를 군가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밀양아리랑이 굉장히 흥겹잖아요. 일제에 대한 항전의 의지를 다지고 투쟁의식을 고취하는 데 있어서 이 아리랑만한 게 없을 겁니다. 네, 이렇게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변주되며 세대를 초월해 끊임없이 불리고 있는 아리랑. 내친김에 우리나라 3대 아리랑인 밀양, 진도, 정선을 찾아 각 아리랑이 어떻게 보존되고 있는지 알아볼까 합니다. 그럼 가보시죠. 가보시죠. 그럼- 어디 가요? 가는 거잖아요, 저희. 가긴 가. 버스를 갈아타고선 밀양으로 들어오니까 창창한 빨래터에서 아가씨들이 빨래방맹에 장단 맞춰가면서 부르는 그곳의 명곡인 밀양아리랑 또한 신바람이 납디다. 남천강 굽이 타서 영남로를 감돌가 두콩에 걸린다는 아랑가 언뜻 유쾌한 사랑 이야기처럼 들리는 밀양아리랑은 실은 한 여인의 슬픈 전설에서 탄생했습니다. 밀양아리랑은 1920년대 중반부터 서도창과 경기창을 하던 기생들이 부르면서 전국적으로 유행하게 되었다고 하죠. 그래서 지금도 경기 민요의 하나로 불리는 한편 경상도를 대표하는 민요로서 주요 사설은 경상도 사투리로 가사는 주로 밀양 지역의 명승과 인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아랑의 넋을 추모하기 위해서 해마다 거행되는 아랑제가 경상남도 밀양에 있는 영남루에서 성대히 베풀어져 밀양의 거리는 온통 축제의 기분으로 넘쳐 흘렀습니다. 아랑제는 400년 전 이조 명종 때 밀양부사 윤치의 딸 아랑이 영남루에서 괴한 주기에게 죽음으로써 처녀의 순결을 지킨 거룩한 넋을 추모하는 것으로 매년 6월 26일을 축제일로 정하고 그를 추모하는 것입니다. 1957년입니다. 제1회 밀양 아리랑 대축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영남루, 지금 국보로 성격이 됐는데요. 영남루 중수사업, 준공식, 그게 1회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문화재 형태로 진행이 되었고요. 이후 11년 후에 이름이 바뀝니다. 밀양 아랑제로 이름이 바뀌게 되고요. 2000년까지 쭉 이어지다가 2000년에 다시 밀양 문화재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4년 후에 47회 축제 때부터 밀양 아리랑 대축제로 이름이 바뀌게 되죠. 지금 문체부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축제가 1000여 개가 넘습니다.
그중에 25개만 지금 현재 정부 축제로 되어 있어요. 그중에 밀양 아리랑 대축제가 지금 선정이 되어 있고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밀양을 중심으로 한 디아스포라 지역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서 한류를 아리랑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아리랑의 이런 위상과 우리나라 전통 문화를 조금 더 한 차원 좀 국격을 높이는 그런 작업들을 하기 위해서 지금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든 아리랑을 듣고 아랑의 흔적을 만날 수 있는 밀양은 말 그대로 아리랑의 도시입니다. 이곳은 남해바다가 품은 예향과 충절의 고장, 진도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진도아리랑이죠. 진도아리랑은 판소리적 요소가 섞여 있고 슬프다 싶으면 한없이 슬프고 멋스럽다 생각하면 한없이 흥겹게 느껴지는 가락이 특징으로 삶의 희로애락이 다 녹아 있습니다. 끈끈하고 얼씨구 때문에 또 때에 따라서 또 그 슬프고 그 가사에 따라서 슬프고 배고프던 시절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많이 한이 껴 있잖아요. 애완이 좀 세련되게 그런 대목도 있고 또 구수하니 또 좀 고상한 그런 맛도 있고 정선, 진도, 밀양이 독특하지 않아요. 아리랑이 하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 이것은 들으면서 즐겁고 또 눈물 흘릴 때도 있고 여러 가지요. 진도 아리랑과 팔도 아리랑을 비롯하여 아리랑의 보존과 홍보를 위해 조성하였습니다. 대한민국 민속문화의 습득구로도 지정되어 있고 24년에는 대한민국 문화도시 선정될 정도로 무형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 전승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진도 아리랑은 유네스코에 등재된 우리 민족의 소리로서 이 아리랑을 보다 세계적으로 홍보하고 알리기 위해서 이 체험관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진도는 이제 육자백이라든가 흥타랑이라든가 이쪽에 있는 토착적인 정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선율로는 산화지 타령이라고 하는데 요것에다 그 정서를 덮어내는 거예요. 후대에 재구성된 것이긴 하지만 한민족의 DNA를 근원적으로 탑재한 노래다. 그리고 한민족의 우리 민족의 그 이야기 서사 그거를 우리가 신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신명의 그 구조인 한에서 흥으로 승화해가는 이 방식을 탑재한 전형적인 노래가 아리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틀에 가둬두지 않는 노래. 어쩌면 이것이 우리 아리랑이 무수한 시간을 넘어 지금까지 질긴 생명력을 이어올 수 있었던 힘이 아닐까요? 이 지방에 전해 내려오는 우리 민요 정선아리랑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네, 저희는 지금 3대 아리랑의 마지막 코스 정선에 왔습니다. 네, 정선 아리랑의 모태 바로 아우라지인데요. 여러분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곳은 아우라지 두 강이 만나는 곳이고 서울로 가던 뗏목이 출발하던 곳이라고 해요. 그러니 풋풋한 사랑 이야기며 소소한 일상이며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흘러오고 또 흘러나갔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렇게 와보니까요. 영화 한 편을 뚝딱 만들어도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오늘 이곳에 정선 아리랑을 전수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한번 다 같이 가보실까요?
정선아리랑 예능 보유자이신 김남기 선생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남기입니다. 정선아리랑의 특징이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지수를 얘기를 하면 아마 한 2,000수가 넘고 체록이 돼서 있는 것만 해도 한 6,000수 되는데 그냥 이렇게 책자로 나오는 거는 한 2만 수가 넘어요. 체록을 안 하냐면 자꾸 하고 있습니다, 지방. 그 가지수를 살아가는 애환이 사람이 다르다고 보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정선아리랑 가사도 자꾸 늘어가는 거예요. 전라도가 다르고 경상도가 다르고 충청도가 다르고 강원도가 다르고 이렇게 억양이 조금씩 달라요. 사람의 애환은 같겠죠. 그러나 그래서 달라지는 거예요, 맛이. 많은 사람들이 이 전수관으로 소리를 배우러 오나요? 옛날에는 정선 사람만 했지만은 널리 전수관이 지킨 뒤에는 널리 보급화가 되다가 보니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제 오죠. 정선아리랑 문화재단의 최종수 이사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사장님도 혹시 정선아리랑을 배워보신 적 있으신가요? 배워보지는 않았지만은 우리 3만 4천여 군민 어느 누구나 아리랑 한 소절 정도는 다 부를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죠. 아리랑 한번 할까요? 아, 네. 좋네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이렇게. 얼씨구. 감사합니다. 정선아리랑이 그 강원도 무형유산 1호라고 들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1971년도에 강원도 무형유산 1호로 지정이 되고 2012년도에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됩니다. 이렇듯 이 소중한 문화유산을 어떻게 우리가 지켜나갈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1976년도에 제1회 정선 아리랑제를 시작으로 금년도가 어느덧 반세기인 50주년을 맞이하는 매우 의미 있는 해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아리랑제를 통해서 우리 소중한 문화유산을 지켜나가고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리랑의 세계화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아리아라리라는 뮤지컬을 만들고 또 군립아리랑 예술단의 떼꾼이라는 공연을 상설 공연을 올리고요. 또 카자흐스탄이라든지 이런 데에는 좀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동포들에 대한 어떤 고향에 대한 그리움, 애환 이런 것들을 좀 달래주기 위해서 우리가 찾아가서 공연도 해주고 호주 애들레이드라든지 영국 에딘버러 축제에도 참여해서 아리랑의 세계화하는 데 한 발 더 다가서고자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최초로 소개해드린 선봉 아리랑을 계기로요. 밀양, 진도, 정선까지 3대 아리랑의 고장을 둘러봤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말 아리랑만큼 오랜 세월 수없이 불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노래가 또 있을까 싶네요. 파란만장한 역사를 거치면서 원형은 지키되 지역과 시대에 맞게 변화를 거듭하여 생명력을 이어왔듯 앞으로도 아리랑은 우리 민족의 위대한 유산으로서 입에서 입으로, 기록에서 기록으로 세대와 세대를 이어 핏줄처럼 전해질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